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6페이지 세 번째 문단. 제한제 1번. 자, 재물만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절도, 횡령, 작물, 손괴입니다. 절도, 횡령, 밑줄 두 개는 알아야 되죠. 작물, 손괴는 외울 필요 없죠. 작물은 물건에 관한 죄니까 재물이고, 손괴는 물건을 부시는 죄니까 당연히 재물죄겠죠. 자, 이익죄는 외워야 됩니다. 200컴 외워야 되고요. 200컴 이익만 대상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재물 이익 다 되고요. 다용득죄인데 비용득죄가 두 개 있죠. 비자손 비용득죄입니다. 영득에서가 없어도 죄가 됩니다. 비자손. 자, 탈취죄, 절강, 편취죄, 사공, 배신죄, 횡배, 사후범죄, 작물 이렇게 있습니다. 절강, 사공, 횡배, 장송권 외워야 됩니다. 자, 재물에 관한 판례들. 자, 동력은 전기를 말하죠. 그 전기는 형태가 없어요. 물건 하면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동력은 전기는 형태가 없어도 물건처럼 관리가 가능하니까 물건처럼 관리를 뭐라고 그래요? 물리적 관리라고 그러죠. 물건처럼 이용하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물로 간주가 돼요. 356조 조문이 있어. 자, 근데 권리행사방해랑 작물죄에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없지만 다우설은 그 재물로 보도록 준용을 하도록 적용하도록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권리행사방해 작물죄는 규정이 없지만 준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권장. 규정이 없어도 적용해라. 재물로 봐라. 다우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자, 재물의 가치는 주관적 가치로 평가하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내가 그 주관적 소중하다 생각하면 물건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물건엔 추억이 서려 있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도 못 바꾸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재물로 보호를 다 받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경우도 보호받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죠. 보험가입 증명원. 판촉물처럼 누구한테나 막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 가치마저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광어권, 전화통화 이런 건 제한상 이익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아닙니다. 자, 재물이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절도, 횡령죄는 나올 수가 없겠지. 이익이니까 배임죄, 컴사 이런 건 가능하겠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절도죄는 타인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자, 회사가 소유하는 원본이나 사본을 훔쳤다. 사본도 회사 거라면 절도가 돼요. 근데 이제 사본은 사본인데 자기가 복사했거나 자기가 출력한 건 자기 거로 보죠. 그래서 타인 소유 침해가 없어서 절도가 안 됩니다. 자, 부동산은 들고 튈 수가 없죠. 절도, 취거, 들고 튄다가 돼야 되는데 들고 튈 수 없으니까 절도 기시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금제품이 있죠. 제조가 금지된 물품들 이것도 절도가 허용됩니다. 자, 금제품 같은 거는 이제 뭐 위조된 유가증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위조된 거는 소유자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라고, 국가 몰수해야 되는 거라고, 소유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그 점유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훔쳐가면 소유권 침해는 없지만 점유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절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쓰세요. 점유를 보호한다. 소유 X, 점유 보호 동그라미 쓰면 되겠죠. 소유자는 없지만 점유를 보호하기 때문에 훔쳐가면 절도가 됩니다. 피해자는 점유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 불법원이 급여에 대해서 절강사공 다 되는데 횡배는 안 되죠. 자, A가 갑한테 불법한 돈을 맡겨놨어요. 뭐 뇌물죄로 제공해라. 뭐 사기죄 돈이다. 살인 첨부 대금이다. 불법이라고. 근데 얘가 배신하고 돈을 삥땅 쳤어요. 횡배했습니다. 그럼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불법 신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불법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되는 판례가 하나가 있죠. 뭐였습니까? 포주 사건 하나 있어요. 요것만 죄가 되고 나머지는 다 횡배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불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불법한 점유도 보호를 받아요. 왜냐면 A한테 줄 때까지는 잘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의리한 사람이 절강사공으로 뺏어갔어요. 그럼 불법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절강사공 뺏은 사람은 죄가 돼야지. 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강사공은 되는데 횡배는 원래 안 된다. 자, 다음 이제 재물은 다 받고 이익입니다. 자, 제한상 이익이라는 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억이 서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로 평가합니다. 자, 경제적 가치는 뭐가 있습니까? 적극이익, 소극이익 두 개 다 포함되죠. 적극이익은 뭐예요? 내가 돈을 받는 거. 적극적으로 받아 챙기는 게 적극적 이익. 소극적 이익은 됐어요. 빚, 탕감.
내가 줘야 될 빚이 있었는데 탕감 받았어. 안 줘도 돼. 그게 소극적이익이에요. 자, 빚 탕감 쓰세요. 그게 소극적이익입니다. 빚이에요, 빚이에요, 빚이에요. 1, 2, 3 중에. 그러니까 머리에 빚는 빚이에요. 얼굴에 빛난다 이겁니다. 이거지? 빚 탕감. 이게 소극적이익입니다. 그것도 이익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법 이익은 무효나 위법인 것도 외견상 이익 다 보호된다 이거예요. 그 외견상 이익으로 보호되는 판례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 허위 서명 판례가 있어요. 쓰세요. 허위 서명. 외견상 이익, 허위 서명 판례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A가 있고 단란주점의 가불병 이렇게 범죄자들이 그 양주를 마셨다고 이제 거짓말 쳐갖고 막 협박에 가서 그 허위로 서명하게 했습니다. 결제 서류에 서명하게 했는데 잠이 든 틈을 타서 얘가 결제에 대한 영수증을 들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카드 대금 결제를 취소했어요. 취소했다고. 그럼 얘들은 이제 그 돈에 관해서 특수강도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일단 그 결제, 카드 결제한 다음에 허위 서명이기 때문에 외견상 이익을 얻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고 나와서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이익을 얻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강도는 미수냐 기수냐가 논점되는 거죠. 근데 외견상 이익이 보호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미 강도는 기수가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외견상 이익도 이익으로 보호를 받는다. 쓰세요다 실제 이익 X. 실제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허위 서명만으로도 외견상 이익을 받다고 인정된다면 강도는 기수가 된다. 거기서 나온 사건입니다. 자, 불법 급여입니다. 자, 분야를 개망해서 잠을 자고 대가를 면탈했죠. 잠을 자는 건 재산죄가 아닙니다. 대가 면탈이 재산죄죠. 따라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태월 음수라는 사건인데 분야를 공갈해서 성행위 한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 잠을 잔 건 재산죄가 아니잖아요. 대가 면탈했다 그럼 죄가 될 수 있겠지. 그런 말이 없으니까 공갈죄가 안 된다 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재산의 점유. 자, 잠재적 점유사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뭐 절도, 기절, 실신한 자, 현재 놓고 간 자라도 점유가 보호됩니다. 그래서 현재 놓고 간 사람은 그 주인 점유죠. 밑줄 줘요. 주인 점유, 밑줄. 자, A가 자기 소유의 물건을 현장에 놓고 갔어요. 그래서 찾으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갑이 이걸 들고 갔는데 갑의 점유가 된다. 피고인 점유다. 틀린 말이고 찾으러 갈 수 있으니까 소유자가 점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소유자 점유가 됩니다. 만약 얘가 점유자라면 횡령죄지. 얘가 점유자니까 뭐가 돼요? 절도가 되는 거지. 절도. 그죠? 그래서 주인 점유, 피해자 점유가 된다.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침해했으니까 가져간 사람은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된다요. 자, 30년, 10년 방치한 건 버려둔 거고 자연히 키운 거는 주인이 없죠? 무주물입니다. 점유자가 없어요. 절도가 안 되겠지. 그래서 자, 다음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는 타인 소유로 보고 공동점유도 절반은 타인 점유로 보죠. 자, 그래서 뭐 별거 주인 부부, 뭐 조합원, 교회 분열, 공동점유 침해면 절도가 된다. 자, 정중소유 분묘관수는 산지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도가 된다고 봤어요. 자, 시계방 주인이 이렇게 있는데 시계방 주인 소유물이 있고 이제 종업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점유자로 봐요? 주인이 점유자죠? 둘 간의 관계에서. 얘는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 보조자예요. 보조자. 점유자가 아니라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종업원이 이걸 들고 갔습니다. 뭐가 돼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침해해서 절도죠. 절도. 그럼 이 사건에서 얘가 누구예요? 종중. 얘가 누구예요? 산지기. 주인과 종업원 관계니까 주인 점유라고. 종중 소유, 종중 점유라고. 그러니까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누가 점유자인지 잘 봐야 됩니다. 자, 다 써놨네. 종중 점유라고. 만약에 산지기가 점유자면 횡령죄가 나와야 되거든. 타인 소유 자기 점유니까. 근데 종중 소유, 종중 점유니까 산지기는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바꿔낼 수 있습니다. 최한의 그걸 잘 바꿔낸다고. 밑줄. 자, 동업관계는 공동소유인데 한 명이 탈퇴하고 남은 동업인이 혼자 생강밭을 경작했어요. 자기 거잖아. 자기 거 가져가는 건 절도가 아니다.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 전기를 소비했다. 이것도 냉장고가 내 점유니까 전기도 내 점유라고 봤죠. 자기 점유라서 절도가 안 된다.
그다음 컨테이너 인도 집행 전에 전개 쓰는 거는 제가 안 되죠. 그 인도 집행 전이라는 게 포인트죠. 자, 갑이 을한테 컨테이너 박스를 인도를 했는데 인도 전에는 갑 소유, 인도 후에는 을 소유. 근데 인도 전에 갑이 전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거 썼으니까 무죄. 근데 만약에 인도한 후에 썼다 그러면은 남의 거 쓴 거잖아요. 철도가 되겠지. 그죠? 인도 전에 자기 걸 썼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인도 후에 썼다면 제가 될 수 있어요. 인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감시하실래? 자, 종업원은 점유인 보조자라서 점유자가 아니고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자가 될 수 있다. 자, 그건 요거죠. 그래서 이제 종업원은 그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에 있는 걸 들고 튀면 무조건 절도죄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주인이 그 종업원한테 운반을 맡겼어요. 운반을 맡기는 거는 감시하는 관계가 아니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라 얘가 사실상 지배자로 점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운반 중에 들고 튀면 뭐가 됩니까? 타인 소유 자기 점유로 횡령죄가 되겠죠. 횡령죄. 자, 근데 이 주인이 이거를 운반을 맡긴 상태에서 B가 동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소유자, 얘가 점유자란 말이에요. 그때 들고 튀면 절도가 되죠. 그 다음 길에서 주운 거는 이제 점탈죄가 됩니다. 점탈죄. 그래서 보니까 자, 건물에서 창고, 사무소, 당구장, PC방은 누구 점유? 종업원 말고 주인 점유. 따라서 가져가면 절도가 된다. 동행하며 감시할 때 가져가도 절도가 된다. 근데 기타 감시관계 아니고 그냥 운반을 맡긴 경우 지게, 화물차, 오토바이는 신뢰관계란 말이에요. 그땐 타인 소유 자기 점유니까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써있죠. 자, 분실물입니다. 자, 고속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제 A가 놓고 간 물건은 얘가 소유자인데 점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고 가면 점탈죄라고, 점탈죄. 자, 다만 여기 운전자가 이걸 발견하면은 운전자가 점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물건은 놓고 간 A가 소유자고 운전자가 발견해서 얘가 점유자가 되니까 가져간 사람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침해로 절도죄가 됩니다. 그죠?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고속버스, 지하철 들고 가면 점탈죄가 된다. 운전자가 발견해서 점유가 인정된 다음에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된다. 바꿔놨습니다. 자, 사자조입니다. 자, 갑이 A를 살인을 했는데 재산을 뺏으려고 강도살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또 절도했습니다. 그러면 다 포함해서 강도살인죄, 일죄 이렇게 되죠. 근데 강도 목적 없이 사람을 그냥 죽인 다음에 절도하면은 이건 포함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실체경합법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2번. 1번은 택시요금하고 죽이고 현금 또 취득했죠. 다 합쳐서 강도살인죄, 일죄. 근데 2번은 재산 뺏으려고 죽인 게 아니라 강도살인죄가 아니라 단순살인죄예요. 단순살인하고 가져가면 살았을 때 점유가 죽어서도 계속되기 때문에 점유 침해가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 절도, 실체경합법 됩니다. 자, 3번. 자, 동거하던 여자가 죽었죠. 사망해서 이제 B하고 C가 이제 자녀들이 상속을 한단 말이에요. 상속. 그러면 이제 갑이 돈가방을 들고 나왔죠. 그때 소유, 점유, 취거, 재물 이게 절도죄 요건인데 이제 A가 소유자, 점유자잖아요. 취거, 재물 다 되고. 그럼 이제 그 B 씨한테 소유권과 점유권이 상속이 돼요. 민법에 따르면. 근데 민법과 형법은 다르다고 보죠.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A가 죽으면 상속인이 소유권은 상속을 합니다. 근데 이 민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는 상속이 안 돼. 그러니까 점유자가 없는 상태란 말이야. 그때 가져가면 절도가 아니라 점탈죄가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점유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돼요? B씨가 이제 그 A가 죽고 나서 갑한테 가서 우리 엄마 거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엄마 거 주세요. 요구하면 점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져가면 절도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점탈죄로 풀어줍니다. 그 사건이죠.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 그래서 갑의 사망으로 상속인 소유가 되었다. 민법상 점유가 이전된다는 것은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출제됐죠. 따라서 점탈죄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요구해서 점유가 인정된다면 절도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죠.